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뭘 먹어야 할지, 또 뭘 피해야 할지 정말 헷갈린다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거든요. 단순한 끼니를 넘어 식단은 우리 건강의 청사진이자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건강 식단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황금 식단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냉장고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식탁 위를 건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부터 심층적으로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꼭 피해야 할 음식들을 상세히 정리해 봤어요. 이 음식들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공식품인데요. 생각만 해도 군침 도는 베이컨, 소시지, 핫도그 같은 가공육 말이죠. 이런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서 고혈압을 악화시키기 딱 좋아요. 또한 인공 첨가물이나 보존제 등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과부하시켜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이런 가공식품과의 거리를 과감하게 두는 거랍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 정말 매력적이죠. 치킨, 감자튀김, 도넛 등 우리 주변에는 튀긴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튀긴 음식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유해 물질을 생성하고 우리 몸속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나쁜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포를 광범위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 손상은 단순한 노화를 넘어 심장병, 뇌졸중, 제2형 당뇨병 같은 무서운 질병의 위험을 훅 높여버려요. 게다가 튀김류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가능하다면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거나 굽는 조리법을 선택하고 에어프라이어 등을 활용하여 기름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겠죠.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달콤한 간식은 잠시 행복을 주지만 과도한 설탕 섭취는 체중 증가, 비만, 심장병, 제2형 당뇨병, 그리고 끈질긴 충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파괴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촉진한다고 해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우리 몸에 피로감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의 전 단계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와 활기찬 몸을 위해서라도 설탕과의 달콤한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의 단맛, 예를 들어 과일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고염분 음식, 즉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처럼 밥도둑인 장아찌나 젓갈, 국물 요리 같은 짠 음식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짠 음식들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서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도 부담을 주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거나 다시마, 표고버섯 등으로 감칠맛을 내어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미각이 둔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즐거운 모임에 술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적당량의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노년기에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간 손상, 뇌졸중, 우울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낙상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알코올은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금주가 어렵다면 음주량을 최소화하고 술자리를 건강한 대화의 장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커피 한 잔, 피곤할 때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이런 카페인 음료는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며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여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티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 더운 날에는 정말 유혹적이지만 탄산음료는 카페인과 설탕이 모두 많이 들어있어서 심장질환,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치아 건강을 해치며 골밀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산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맹물이나 보리차 아니면 탄산수에 과일 조각을 넣어 마시는 등 건강한 음료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 여덟 번째는 덜 익힌 음식입니다. 날 계란이나 덜 익힌 육류, 어패류는 식중독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식중독균에 더욱 취약하며 식중독이 심각한 폐혈증이나 폐혈성 쇼크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크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 모든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조리 시에는 식품의 중심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 특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부정맥약 등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자몽 외에도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식품들이 있으니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약사에게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설탕 음료 및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인공 감미료는 오히려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식욕을 증가시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 감미료 대신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식단은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된답니다. 우리의 식탁을 건강한 활력으로 가득 채워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5대 식품군인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를 골고루 그리고 다양한 색깔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치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식재료를 활용해보세요. 하루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을 우리 몸에 공급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다양한 영양소를 찾아 먹는 거죠. 특히 단백질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는데 이걸 막으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고기, 생선, 계란, 콩과 콩 제품들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랍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닭가슴살 같은 살코기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활동량도 유지되고 낙상 위험도 줄어들며 삶의 활력도 넘치겠죠? 매 끼니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질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드세요.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장은 우리 몸의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건강한 장은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사과, 배 같은 과일, 그리고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은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입니다. 장이 편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하답니다.
하루 권장량인 20에서 30g의 섬유질 섭취를 목표로 해보세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등, 그리고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는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필수적인 영양소로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를 얻는 좋은 방법이에요. 튼튼한 뼈는 활동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활기찬 노년 생활의 버팀목이 됩니다. 빵을 좋아하신다면 흰빵 대신 통곡물 사워도우 빵을 선택해보세요. 정제된 곡물로 만든 흰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사워도우 빵은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성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하고 건강한 맛에 푹 빠지실 거예요. 건강한 빵 선택으로 식단의 질을 높여보세요. 콩은 장수 식단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슈퍼푸드입니다. 콩은 섬유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장수 마을 사람들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콩밥, 두부, 된장찌개 등 다양한 형태로 매일 콩을 섭취해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콩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강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커큐민은 뇌 건강 증진, 관절염 완화, 심지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인도 등 장수하는 지역의 식단에 강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레나 각종 요리에 강황을 조금씩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아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이 지겹다면 레몬이나 오이 등을 넣어 상큼하게 즐겨보세요. 음식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는 필수예요. 세끼 식사를 제때 알맞게 먹고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고플 때 폭식하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소식하는 경향이 있는 장수 노인분들이 많다고 해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주고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식사 중간에 바나나, 우유, 요구르트, 견과류 같은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간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총 섭취 칼로리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천히 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부담을 줄여주며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여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며 식사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맛을 음미하면서 여유롭게 식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식사의 지혜입니다. 넷째, 싱겁게 먹는 습관을 잊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짠 음식은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 마늘, 생강, 후추, 고춧가루 등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거나 다시마, 표고버섯 등으로 감칠맛을 내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조리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혀의 미각이 둔해진다고 해서 더욱 짜게 먹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싱거운 맛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더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미각이 감퇴해서 음식을 더 짜게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후각이나 미각이 저하되면 식욕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식의 색깔이나 질감을 다양하게 하여 시각적, 촉각적으로 식욕을 돋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은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쉬우니 식사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사회적 고립은 식사량 감소와 영양 불균형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거나 건강한 식사를 챙겨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좋지 않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 곤란이 있는 분들은 음식을 잘게 썰거나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이나 찜, 으깬 음식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씹는 즐거움이 줄어들더라도 영양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 보충 음료나 갈아서 마시는 스무디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즐겁게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제일 뿐 균형 잡힌 식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유행하는 정보에 무턱대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받고 과잉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식욕을 돋우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근력 강화와 균형 감각 유지에도 필수적이어서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합쳐질 때 비로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완벽한 시너지가 발휘되는 거죠.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식단으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